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9호 패키지 총액 조정에 착수해 1조 5천억 달러로 9월 초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절 연휴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어 극히 주의하라는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워싱턴 지역 곳곳에서 무료 나눔과 할인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갈등과 폭력 사태, 총격 사망으로 불안한 위스콘신주 커노샤 방문을 강행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다음 달 전국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총액 조정 작업에 착수해 9천억 달러 차이로 좁힌 데 이어 내년에나 필요한 주지역 지원을 제외하면 1조 5천억 달러로 타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9월 초 협상 타결이 주시되고 있는데요. 노동절 직후 협상 타결로 코로나 9호 패키지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민 1,200달러와 연방실업수당 600달러의 연말 제공, 중소업체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 등이 모두 9월 하순부터 10월 초 사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9호 패키지를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9월을 맞아 실제로는 협상 타결로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전문 포브스는 백악관 민주당 지도부가 총액 조정 작업으로 타협점에 다가서고 있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을 뒤로 미루면 1조 5천억 달러 규모에서 즉각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천억 달러를 내린 2조 2천억 달러를 제시했고 트럼프 백악관은 2천억 달러 올린 1조 3천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9천억 달러나 차이가 나고 있으나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뒤로 미루면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코로나 9호 패키지를 즉각 확정할 수 있다고 포브스는 지적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으로 9,150억 달러를 요구해왔으나 실제로 지역 정부들의 예산 부족은 5천억 달러이며 그것도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적자이므로 뒤로 미루거나 다른 예산 법안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9천억 달러 차이에서 주정부 예산 부족 지원분 전체를 뒤로 미뤄서 빼면 격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면 배제 대신에 실제 필요한 주지역 예산 적자 5천억 달러를 모두 지원한다면 4천억 달러 차이로 좁혀지고 그 중에서 한 해분 2,500억 달러만 제공하면 1,500억 달러밖에는 차이 나지 않게 됩니다.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 문제만 해결해도 코로나 9호 패키지는 1조 5천억 달러대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최종 확정해 9월 중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2조 달러대를 고집하고 있으나 자당 소속 새민주연합 하원 의원 117명으로부터 조속한 타결을 압박받고 있어 이번 주 안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도 11월 선거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9호 패키지 지원으로 낙선 위기가 높아질 것이란 두려움이 확산되고 해서 조기 타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절 다음 날인 9월 8일과 14일에 워싱턴에 복귀하는 연방상하원 의원들이 지도부가 협상을 타결하면 즉각 코로나 9호 패키지 법안을 일사천리로 가결할 게 분명해 이르면 9월 하순, 늦어도 10월 초에는 모든 지원책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씩 이르면 9월 23일부터 직접 입금받게 되고 2,700만 실직자들은 주당 5,600달러씩의 연방실업수당을 연말까지 받게 되며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두 번째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노동절 연휴 주간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어 극히 주의하라는 경고령이 내려졌는데요. 워싱턴 수도권 일원 가운데 비교적 가장 많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는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지사의 특별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7일 네이버데이를 맞아 이번 주말 연휴 이동이나 모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직후 코로나 사태가 크게 악화된 바 있어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랄프 놀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버지니아 전체에 살아 활개치고 있다면서 특히 레이버데이 연휴 주간에 급속한 확산을 피하도록 주민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놀댐주 지사는 버지니아주 전체에서는 하루 감염자들이 이번 주 1,000명을 넘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버지니아에서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매일 15,000에서 2만 개의 코로나 테스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놀댐 주지사는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CDC의 변경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에 노출이 됐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무료 검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지니아 전체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9월의 첫날 1,274명이나 보고돼 지난주에 비해 무려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북버지니아 지역에선 7일 평균 하루 감염자들이 240명으로 약간 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이는 감염률은 전체 7%, 북버지니아 6%로 9월에 접어들면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비치와 햄튼 로드 등 남부 버지니아 지역의 양성률은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는 비교적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억제시키고 있으나 역시 노동절 연휴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하루 감염자들은 버지니아의 절반인 5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받는 비율로 3.4%로 버지니아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이 안전하게 개학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취소됐지만 조금씩 개방이 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은 조금씩 열고 있는데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워싱턴 지역 곳곳에서도 무료 나눔과 이벤트들이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여름이 끝나는 시즌 말 대폭 할인 행사도 마련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올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대다수 업체들이 일제히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노동절은 3분기 최대 세일 시즌으로 아마존과 베스트바이, 홈디포 등 노동절 세일 기간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가격이 부담됐던 가전제품, 매트리스부터 구두와 의류 등 큰 폭의 할인이 진행돼 움츠렸던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절은 9월 7일로 노동절 주말은 공식적으로 9월 4일인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절 주말에 DC 일원에서도 무료 나눔이나 이벤트, 큰 할인 등이 있을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레스토랑 위크가 노동절까지 연장됐습니다. 50개 이상의 레스토랑들이 49불에 2인용 테이크아웃 식사를 제공합니다.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 박람회는 올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여름 박람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주말에 음식 박람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열어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8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정오부터 9시까지 음식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DC의 캐피털 그릴에서는 노동절 주말을 위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 그릴 박스를 선보였으며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월요일까지 무료 레스토랑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기프트 카드는 50불당 15불에 이 카드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도 대규모 할인 쇼핑 이벤트가 예고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홈디포에서는 일부 가전제품, 주방용품, 패티오 가구 등을 최대 40% 할인합니다. 베스트바이에서는 9월 16일까지 가전제품과 TV, 컴퓨터에서 특가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선택 품목에 한해 50% 할인합니다. 로우스에서도 각종 가구들, 홈데코 장비 등을 40% 할인합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에서는 일부 품목을 25에서 60% 할인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잔뜩 위축됐던 경제에 큰 할인이 예고되어 있는 노동절 쇼핑 시즌이 돌아오며 소비자의 발걸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정부주의, 폭력과 파괴는 옳은 일이 아니라며 평화 시위를 지지하고 법과 질서가 세워지며 평화가 회복돼야 한다며 현지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커노샤에서 행한 조치로 안정을 되찾았음에도 일각에서는 인종 문제는 외면하고 폭력 사태만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인다며 편향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후보는 폭력을 조장하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집중 포화를 퍼붓기 시작해 백악관행 레이스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갈등과 폭력 사태, 총격 사망까지 뒤섞여 불안한 위스콘신주 커노샤 방문을 강행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등과 함께 커노샤를 방문해 과격 시위 속에서 벌어진 일부의 약탈과 방화, 파괴 등의 피해 입은 업체들을 둘러보고 업체 재건과 사법당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o I came to thank the law enforcement, the police, they're incredible, and the National Guard has been truly amazing. They all got together. You have to be decisive, and you have to be tough, and you have to be strong, and you have to be willing to bring people in.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당국과 방위군, 피해업소 등과 만난 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던 커노샤가 사법당국 요원들 덕분에 이제는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과 방화 등으로 피해 입은 가구점 등 업소들을 직접 둘러보고 이들 업소들의 재건에 $400만, 커노샤 사법당국에 $100만, 위스콘신주 전체 사법당국에 $4,200만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과격 시위를 틈타 일부가 벌인 약탈과 방화 등 폭력과 무질서 사태, 이에 피해 입은 업소들, 강경 대응한 사법당국만 부각시켰을 뿐 그런 사태를 불러온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커노샤 사태 출발점인 경찰의 총격에 마비된 20대 흑인 제콥 브레이커 가족들은 만나지도 않았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 10대 청년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 커노샤에서는 처음에 백인 경찰이 29세의 흑인 제콥 브레이커의 등에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무려 7발이나 총을 쏴 마비시킨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폭도들이 약탈과 방화 등 폭동행위를 일으킨 것이며 일리노이에서 온 10대 청년이 총격을 가해 시위대 2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겹쳐 극도로 불안한 소요 상황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꼬인 상황 중에서 백인 경찰의 흑인 총격, 백인 청년의 시위대 총격 사망은 언급하지 않고 폭력과 무질서,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경 대응을 부각시켜 열성 지지층만 결집시키려 한다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개월 만에 현장 유세에 나서 현 대통령은 최근 여러 도시들의 폭력 사태를 결코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그는 오랫동안 폭력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집중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 갈등, 폭력 사태, 총격 사망 사건 등을 놓고 상대방을 폭력 조정자 또는 폭력 유발자라고 몰아세우고 있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누가 승기를 잡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하원에서 앞으로 한 달 내 전국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사용은 그동안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만 자체적으로 합법화됐는데요. 이를 연방 차원의 법안으로 입안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에는 불법 약물 리스트에 마리화나를 삭제하고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의 기록을 삭제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이 합법화되지 않은 마리화나가 하원에 의해 연방 차원의 법안으로 입안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앞으로 한 달 내 전국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라고 제임스 클리번 민주당 하원 의원이 입장을 밝히며 입안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 주와 워싱턴 DC로 의학적 사용 허용까지 합하면 33개 주에서 허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했던 마리화나를 하원에서는 이를 연방 차원 법안으로 입안시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클리번 의원을 포함한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이른바 모어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 약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약물의 리스트에서 마리화나를 삭제하고 마리화나 흡입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820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후원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자인 카말라 해리스는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고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범죄 기록을 지우는 것에 찬성해온 반면 다수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은 이 법안을 지지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 경찰서장 협회를 비롯한 몇 개 주의 단체에서는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쉬운 접근성으로 최근 청소년 불법 약물 사용 및 중독률이 증가했으며
만성 마리화나 사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각한 건강 영향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불법 약물에 의한 운전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미국민의 약 3분의 2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나타내며 양쪽이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약물 규제 완화가 산업과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연방 차원의 모어법이 추진되는 과정은 계속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자리 잡고 있는 레리 오건 주지사님과 유미 오건 여사님이 계신 관저를 찾아왔습니다.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 오건 여사님의 최근 근황과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마스크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어느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저기 무궁화를 심었어요. 예, 눈에 띄네요, 무궁화가. 무궁화를 심어서 여기 무궁화를 제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꽃을 심으려고 심어놓고 가려고. 아, 작년에 심으셨군요. 네, 작년에. 예. 근데 이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무궁화를 심었어요. 여기서 무궁화 꽃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니요. 예. 그럼 매해 지금 일본은 심어요. 네. 심으시고. 안녕하세요, 여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리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한풀 꺾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날씨처럼 한풀 꺾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야죠. 예. 오늘은 또 유난히 하늘도 맑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경제는 재개방됐지만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유미오건 여사님께서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피고 계신가요? 특별히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을 살피라기보다는 뒤에서 그저 걱정하고, 또 우리 한인 2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힘든 스몰 비즈니스들을 다 하시는데 늘 항상 마음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났을 때부터 우리 주정부에서 이미 저희 남편이 항상 주의하는 거,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연락을 해드리고, 지난번에 한인들이 오히려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PP 같은 거 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잘 끝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어렵지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미케어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두루 살피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또 우리 남편의 그 암을 통해서 초창기 처음에 2015에 그 병원의 환자들을, 어른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방마다 방문하게 됐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저렇게 병상에 누운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하기에 2017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2017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정말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환자라는 거를, 그래서 잘 견딜 수 있고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암 환자뿐 아니고 모든 질병에 어린아이, 1살 어린아이부터 21살 청년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살피고 계신 분야가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죠?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빚을 진 느낌이에요. 또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 현재 오늘의 발전이기까지는
그분들이 정말 싸워주시고 또 많은 친구분들, 그분들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어주신 그 빛을 제가 진 느낌이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르는 곳에 어느 행사든지 코리안 월 베트런스 그 행사에 6.25 참전용사 727 꼭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 꼭 헤이글스타운이며 에브리웨어 저는 갑니다. 네. 한인들의 위상과 차세대를 위해서 메릴랜드 코리아타운 조성 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코리아타운 설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저희가 안전히 스탑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잖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잠시나마 조금 파스하고 있어요. 중단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곧 할 예정이고, 저희 남편이 멜랜드로 주지사로 있는 한 그 프로젝트는 2년 안에 빨리 끝나야 돼서 손자 손녀 차세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뭘 했고 여기 사시면서 또 우리 앞으로 그 세대들이 프라우드하고 거기 살 때 정말 커뮤니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노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보여줄 수 있고 그들도 힘이 내서 더 열심히 앞으로 살겠죠. 네, 이번 코로나 진단키트 수입에 여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메릴랜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진단키트 도네이션도 많았다죠? 네, 뭐 이제 진단키트는 저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딸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에서 정말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만들어냈고, 또 I'm so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모든 정부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한국이 제일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지만 정말 항상 감사하고, 또 대사관을 중심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첫 번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열심히 쓰여지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올 때까지는 잘 글로 쓸 겁니다. 지금까지도 레리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펴주실 건가요? 예, 아내로서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남편을 한국식으로 정말 내가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멜랜드의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제가 손이 필요한 곳에 디스빌리티 장애인들, 또 홀로 사는 싱글 마들, 또 홈리스트 쉘터 같은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내 조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인사회 성장을 위한 노력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너무 힘드신 거 잘 압니다. 특별히 작은 비즈니스, 식당, 뭐 어떤 비즈니스고 지금 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한인들이 정말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한인들이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세요. 네, 여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갖고서 다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